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에서 근로자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근무 교대 전 문제가 발생한 설비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 44살 A씨가 공장에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퇴근 시간이 다 돼도 A씨가 나타나지 않자 동료들이 가열로 설비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찾은 겁니다. 사고 현장에선 일자로 눌린 A씨의 안전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근무 교대를 앞두고 홀로 현장 설비 점검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철강 제품을 자동으로 옮기는 이른바 워킹빔 시설 근처로 이날 오후 해당 시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해 점검을 하다 설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가 난 공장의 작업을 멈추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내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통해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식당과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밤사이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식당을 거쳐 교회로 이어진 연쇄 감염으로 확진 교인의 일가족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대전 동구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감염돼 해당 센터 직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선 20대 식당 주인과 숙식을 하는 네팔 국적 외국인 3명 등이 잇따라 확진됐고 부여에선 확진자의 가족 3명도 감염되는 등 충남에서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이 줄고 있는 충남의 대학가에서 요즘 대대적으로 학과 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 기업이 서로 지원하며 상상의 길을 모색하면서 산학이 함께 학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신입생 확보는 물론이고 취업률도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의 한 2년제 대학은 최근 지역의 대형 미용 전문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 헤어 전공과라는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이 업체의 헤어 매장에서 대학 자체 장학금과 기업의 특별 장학금도 받아가며 실습을 하고 전원 취업합니다. 사업장이 강의실이고 헤어 장인들이 겸임 교수로 나서 세계로 뻗어나갈 K-뷰티 인재를 육성합니다. 학생들을 선발할 때부터 공동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과 함께 맞춤식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커트나 펌, 염색 이런 기술 교육들을 뿐만 아니라 고객님들께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의 한 4년제 대학은 4차 산업 성장에 발맞춰 스마트 IT 공학부를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로 내세웠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4학년 100명이 전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협력기업 80여 곳과 협약을 맺고 취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임직원들이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시스템입니다. 협력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4인 1팀으로 학생을 만들어서 기획부터 개발,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일까지 기업을 위해서 산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학생 수요 기반으로 취업 매칭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현장의 강의실로 기업 전문가들이 교수로 각광받는 새로운 산학 협력 시대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통통한 아이들 모습 보면서 나중에 살이 키로 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살찐 아이들이 늘면서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사례가 1년 새 3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김종혁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성조숙증으로 키 성장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성조숙증 진료 환자는 13만 6천여 명으로 10만여 명 수준이던 2019년에 비해 25%나 급증했습니다. 성조숙증은 사춘기 중후인 2차 성징이 정상적인 또래 평균보다 2년 이상 빨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등교 중지 전후 소아청소년들의 체중 등을 분석한 결과 원격 수업 이후 몸무게는 평균 4.1kg 늘었고 체질량 지수도 정상 범위 밖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좀 느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성조숙증이 좀 더 많아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조숙증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화 비만이 주된 원인인 만큼 예방을 위해선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 체중이 표준보다 20% 이상 나간다면 햄버거나 피자 같은 간식 섭취는 가급적 줄이고 영양소가 골고루 구성된 식단을 짜는 등 부모님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탄수화물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건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량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수준의 골고루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적한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노는 등 아이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에너지 소비를 늘려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조숙증은 빨리 발견해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때문에 예방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소아 전문 클리닉을 방문해서 아이의 성장 상태를 점검받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5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산불 진화용 헬기 2대와 인력 60여 명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보령 오천항과 서천 홍원항 인근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던 모터보트 2척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 승선원 6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1시 20분쯤엔 보령 천북 장흥항에서 1톤급 모터보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트가 전소됐지만 승선에 있던 60대 남성 2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산시가 내일부터 1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관내 14,660개 농어가로 가구당 1명씩 40만 원을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배분 날짜를 지정해 운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를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립지원금 대상은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의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 최대 300만 원의 주택 임대지원금으로 이달 2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오는 7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과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체계가 충남에 구축됩니다.